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자 도덕경을 원문과 영어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덕경 42장은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동양고전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역도 그렇고 천부경도 숫자로 시작해서 이제 숫자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1, 2, 3이라고 하는 그런 등의 숫자는 인류가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호죠. 최근에는 1600년대 그 이후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산술기도도 사용을 하고 또 수엘리베 같은 원소 기호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주역의 팔계도 아주 오래된 기호 체계입니다. 주역의 괴사전의 말처럼 그런 말을 다 표현하기 어렵고 말은 생각을 다 뜻을 다 담아내기 어려우니까 성인이 괴를 베풀어서 괴로서 기륭을 명백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죠. 즉 기호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했다라는 말이죠. 숫자는 선천적인 것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42장의 내용은 재미가 있기도 하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들도 여러 곳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음이 포양 같은 이런 문장들이죠. 자, 원문을 읽으면서 한 줄씩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The Tao produced one, one produced two, two produced three, three produced all things. 여기서 도생이를 일생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두 이제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경계가 좀 모호하여서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생이에서 이는 음양으로 또는 이생삼에서 삼을 천지인으로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도덕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당시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기후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지와 양지 정도죠. 주역에서 팔괘 같은 것도 이제 음양이 이제 그 사상이 되고 이제 팔괘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팔괘 같은 것도 이제 복희씨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 소성계 팔괘는 주로 이제 일기예보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썰이 있는데 저는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4개가 문왕이나 이제 주공이 왔을 때 64개가 되어서 그 기후나 이제 천지 이런 용도에서 64개가 인간사의 문제까지 이제 관련성을 갖고 이제 확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만물, 부음이포양, 충기이위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았다. 기를 비움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All things leave behind them the obscurity out of which they have come, and go forward to embrace the brightness into which they have emerged, while they are harmonized by the breath of vacancy. 여기서 그 빨간색의 이제 밑줄 친 음은 이제 영어로 이제 obscurity, 모함 이렇게 받았고 양은 이제 brightness, 밝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충기 이비할 때 이제 충기를 그 제임스 렉에는 거의 직역을 했습니다. 이제 the breath of vacancy. 그래서 이제 vacancy는 이제 비어 있는 거고 breath는 이제 기를 얘기하는 거죠. 기에 비어 있으므로 이렇게 위화는 이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문장을 그 어떤 곳에서는 만물에 있어 양은 음을 올라타고 음은 양을 끌어안아서 서로 부딪히고 요동치며 화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기라고 하는 의미에 이제 충자가 이제 요동친다라고 하는 용서슴 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딪혀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충자가 이제 비율 충자라도 쓰는데
그런 의미 외에 이제 충기이위화,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그 섹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격렬한 섹스 이후에 이제 위화라고 해서 이제 조화가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조화의 의미인데, 글자 그대로 이제 파자를 해보면은 이제 벼와자의 입구자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서로 사랑을 나눈 이후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조화가 잘 되는가 봅니다. 인지소학, 유고과불곡, 이왕공, 이위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와 과부, 보잘것없는 사람이기지만 이것은 임금이나 공이 자기를 칭하는 이름이다. One man dislikes to be orphans, to have little virtue, to be as carriage without names. And yet these are the designations which king and princes use for themselves. 그 빨간색에 이제 위칭할 때 칭하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이제 그 designation이라고 이렇게 받았죠. 고물혹, 선지이익, 혹, 익지이손, 인지소교, 아욕교지. 그러므로 사물은 이름으로 얻기도 하고 얻음으로 잃는 일도 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 So it is that some things are increased by being diminished, and others are diminished by being increased. What other man does teach, I also teach. 이 문장은 해석이 좀 묘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범주론으로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얻음으로 이름으로 얻기도 하고 얻음으로 잃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이제 텃밭을 가꿀 때 그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솎아내는 솎여지는 것으로 보면은 이제 뭐 손해겠지만은 전체 밭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나머지들이 더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크게는 이익이 되는 거죠. 회사의 경영도 이와 같은 이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조직 관리를 해서 이제 솎아 주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것을 게을리하면 뭐 당장에는 뭐 별 큰 영향이 없고 또 이익인 듯이 보여도 전국에는 이제 그 솎아주는 거 인사관리 쪽을 게을리하면 이제 큰 손실이 되기도 하죠. 뭐 상추밭 관리나 조직 관리나 회사 관리나 원리는 뭐 동일합니다. 강량자 부득기사 오장이위 교부. 강포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한다. 나도 이것을 내 가르침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The violence and strong do not die their natural death. I will make this the basis of my teaching. 강포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람이 꼭 강포하지 않아도 제명에 죽는 사람은 참 드물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기에는 좋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본인의 이제 그 본성에 거스를 경우에 자신에게 이제 부여되는 것 같은 전체 생을 깎아먹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